오늘의 3인방 첫 번째는요, 누굴까요? 또 붙었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결국 야당 간사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간사 선임을 두고 사상처 투표에 붙여서 간사에 떨어뜨렸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청은 폐지됐고, 명분은 다르지만 대통령에게 유죄를 줬던 대법원장에 대해서 물러나라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고, 야당 법사위 간사마저 부결을 시켰습니다. 자, 그 가운데 대통령의 연임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와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나경원 의원, 박지원 의원, 추미애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섭단체의 대표를 뽑는 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 당대표도 뽑으십시오. 위원장께서 이것을 표결에 붙이면 저희는 헌법재판소로 이것을 가져가겠습니다. 하세요. 그렇지, 헌법재판소도 민주당이 장악했으니까 마음대로 하겠죠. 민주당은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나빠르는 안 돼.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해서 하는 게 그게 더 하십시오.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논쟁적인 장면인데, 자, 일단 법률가의 의견부터 좀 한번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들고 있는 이유는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사위 간사로는 부적절하다라는 이유가 가장 큰데, 이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경우는 여당, 야당 의원이 모두 다 기소가 돼 있고, 여야 관계가 좋더라면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기소를 다 취하하면 끝나는 일인데, 여야 사이가 안 좋아서 그게 안 돼서 여야 의원들 모두가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잖아요. 국회에서 풀지 못해서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일이고, 특히 이제 상임위에 간사를 선정하는 것은 그간 각 당이 결정을 하고 상대당은 존중하는 것이 그간 여야의 관례였고 합의였고 암묵적인 룰이었는데 그 룰을 지금 깬 거예요, 민주당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법사위 룰은 깨지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원장을 6선이 하는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관례적으로요, 법사위원장 3선이나 한 4선, 많아봤자 4선,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4선이었잖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저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 국회의장석에 앉아 계실 분이 법사위원장석에 앉아 계시니까 그것부터가 문제가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나경원 의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 때문에, 더군다나 검찰에서 구형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런데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곽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검찰 출신이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검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검찰의 이야기를 대단하게 생각했습니까? 검찰 없앤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검찰이 구형쯤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 뭐 되는 겁니까? 전 그것도 이해가 되지가 않고, 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정부에 한두 명이 아닌데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다음에 조금 전에 한 거는요, 제 눈에는 국회법 위반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법 50조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사는 호선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뽑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호선하라고 한 건 뭐냐면은, 민주당은 민주당에서 알아서 뽑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뽑아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50조 2항 제가 찾아보니까 간사는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지, 저렇게 무슨 이렇게 국민 투표하듯이 투표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저런 모습을 왜 보여주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건 뭐랑 똑같냐면요, 저는 이제 빵 좋아하니까 빵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빵집에서 어떤 아줌마가 딱 나오더니, 예. 너 왜 빵 먹냐, 너 밥 먹으라 그러면서 제가 결제한 거를 갖다가 알아서 그냥 강압적으로 취소한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저런 모습으로 하면 도대체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진짜 대한민국에서 법사위는 상원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 저 정도인가, 그런 자괴감까지 듭니다. 빵 먹을지 밥 먹을지는
내가 결정한 거다. 뭐 제가 알아서 한 건데 너 빵 먹으면 뭐 뚱뚱해지고 몸에 안 좋을 거니까 밥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차라리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하면 제가 그나마 모르겠는데 엄마는 우리 편이니까. 아니 그 처음 보는 아줌마가 막 그런 식으로 옆집 아줌마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저런 모습은 진짜로 전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옆집 아줌마 말씀하셔도 좋은 얘기는 좀 들으세요. 자, 옆집 아줌마 김희정 의원님. 좋은 얘기는 귀담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간사 내지는 이제 그 상임위 해당 상임위 관련한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작년엔가 법사위원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그 재산신고 축소 뭐 의혹 때문에 기소가 됐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판사 출신의 대단히 양심적인 장동혁 대표였는데 지금 왜 이렇게 흑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조금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노정이 돼 있으니까 장동혁 대표처럼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한편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무기명 투표까지 갈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법사위가 너무 블랙 코미디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할 일도 많은데 지금 간사 선임 문제로 이렇게 기운 뺄 일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좀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네네. 그래서 국회법 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까지를 들어가면서 이제 어제 무기명 투표했으니까 이번 회기 중에는 그러니까 이번 회기는 지금 정기국회 상황이니까 뭐 적어도 연말까지는 지금 나경원 의원에 한해서는 간사 선임은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92조 해석에 따라서는 이게 간사 선임이 일사부재의 건이냐 그렇죠. 도대체 다시 제출하거나 발의하거나 이 건에 해당이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적용이 안 되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국회 사무처 쪽에 제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아직 뭔가 의사과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초반에는 이게 관례이고 뭐 이런 문제였는데 이게 서로의 기싸움처럼 돼버려서 나경원 의원도 아마 절대 물러서지 않을 기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순리대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검찰 그 개혁 관련해서 향후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후속 조치에 있어서는 1년간 유예시켜 놓고는 감정은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네네. 체포영장 저지하느라고 한남동 관저갔을 때 그런 모습부터 지금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간사 선임 문제는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더 이상 힘 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가 어느덧 이렇게 주목받는 상임위가 돼버렸는데 과거 상원처럼 이렇게 대우받고 그냥 문지기처럼 그런 역할만 했었잖아요. 자구 수정하고 해석하고. 그런데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정쟁의 중심에 서버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안타까운 측면도 있는데 또 워낙 법안들도 많고 개혁 법안 포함해서 특검법도 있고 할 일이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경쟁도 할 수 있고 정쟁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힘 빼는 건 저는 민주당에게 별로 득될 게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정리되길 바랍니다. 김희정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그러니까 김희정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활동한 그 시점에는 그래도 국회에 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갈 땐 여야 간사가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고성을 높이더라도 카메라가 꺼질 때면 국회 앞에 어느 포차에 가서 여야 간사가 그 누구보다 가깝게 핵심 법안과 핵심 쟁점과 현안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고 조율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간사 선정은 자존심과 신경전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협치를 하느냐 마느냐와 관련된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물론 그것도 국회에 낭만이 남아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국회에 낭만이 사라졌고요. 법사위에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없어진 지 오래라 글쎄요. 간사 선정에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새삼스럽진 않아 보입니다. 옛날에 좀 그립네요, 김종의원님.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우리가 한나라당 시절에 소위 MB정부 MB학법 저지한다고 국회 본회의장도 점거하고 다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때까지 동물국회였고 네. 19대 때 선진화법 만들어져서 그래도 서로 물리적 충돌은 없었는데 저희는 멱살잡이 공중부양까지 다 했던 그 네. 시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심각하게 뒤통수를 친다거나
또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정치의 복원이라는 것이 서로 존중할 부분은 존중도 하고 또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인간적인 그런 정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아니, 그때가 좋았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서로 너무 그냥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너무 삭막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그 점도 또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 상황은 그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정청래 대표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빠질 리 없죠.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이 있을 것은 법정이다.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퇴장이라고 당대표가 또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저보고 구형받았으니까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 그 논리라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도 없애고 뭐 대법원장도 물러나라 하고 하는 건 현재 뭐 민주당 정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논란의 대상이지만 남의 집 반장을 뽑는 데까지 왜 민주당이 참여하느냐, 민주당이 재가를 안 하면 남의 집 반장도 못 뽑느냐라는 얘기를 야당 의원들은 많이 합니다. 법사위원이시잖아요. 어떻게 예.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간사 선임을 두고 이렇게까지 대립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간사가 나경원 의원으로 우리 당에서 내정을 했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패스트트랙 사건에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간사가 안 된다. 박범계 의원이 똑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가 간사를 했어요. 했고 뭐 이해충돌 이야기하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얼마 전에 아들의 병력 문제로 수사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법사위원장 오시면 안 되죠. 지금 원래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은 당에서 하지 않고 이것은 서로 다른 당에서 했던 것이 국회의 관행이었고 그것은 서로 간에 견제를 하고 또 협치할 것을 협치하는 그런 관행을 이어왔던 것인데 민주당에서 절대 다수 정당을 차지한 다음에 국회의장도 내가 하고 법사위원장도 내가 하고 야당 간사까지 우리가 정해줄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너무 오만한 모습으로 보이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의회 독재의 이런 모습 아닌가 네.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자,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예. 양태현 변호사님, 누구를 하나 정해주는 건 어때요? 말 나온 김에 나경원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곽태우 의원으로 여당이 정해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야말로 이제 의회 독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힌트를 좀 준다든가 누구를 하면 우리가 허락해 줄게.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간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뭐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좀 기소가 돼서 뭐 구형까지 된 그런 피고인 신분이라는 걸 넘어서서 제가 생각할 때 더 큰 문제는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가 현재 지금 법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감기관의 장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 그게 더 훨씬 큰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금 박지원 의원의 의견이에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경원 의원께서는 과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저 패스트트랙 사건을 이제 기소를 취소해달라고 공소취소까지도 청탁했던 게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뭐 과거 있었던 뭐 패스트트랙 기소만 된 이유로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해충돌이라든가 문제가 됐던 발언 그런 행태들이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뭐 절대로 뭐 이제 아마 법사위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면 빨리 야당 간사도 선임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전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왜 국민의힘이 꼭 나경원을 간사로 이렇게 고집을 하시는지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 나경원 의원께서 그냥 법사위 말고 스스로 사보임을 요청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러면 뭐 그냥 개인 견해 물어보는 겁니다. 곽규택 의원이 을 간사로 뽑으면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는 허락을 해주실까요? 그거는 뭐 허락과 허락이 아닌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럼 승인? 제가 워낙 사이가 안 좋아서 안 돼요.
박주택도 안 되면 누구를 해야 되나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께서는 네. 이제 간사로서는 좀 부적절한 면이 많다라는 네. 거고 이제 그 외에 뭐 나머지 것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자체적으로 또 이제 뭐 추천을 하거나 이제 지명을 하시면 그거에 맞게 또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진우 의원 야당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박규택 의원은 이재명 재판 변호했다. 박지원 의원도 사회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이다. 유죄 파기환송 이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 수행하는가? 이해 충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글쎄요, 뭐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뭐 그 춘천지방법원장이신 건 맞는데 한 뭐 대법원장 정도 되면은 뭐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많은 그 피감 기관 중에 하나의 장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해 충돌의 극단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얼마 전까지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 하셨던 분 누굽니까? 최강욱 의원. 최강욱 전 의원이었잖아요. 근데 최강욱 전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을 때 어디 소속이었습니까? 법사위 소속이었잖아요. 그때 뭐였습니까? 피고인이었잖아요. 최강욱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와가지고 배지가 떨어졌는데 아마 제 기억에 배지가 떨어질 때까지 법사위원 하지 않았나? 저는 그 기억 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은 정말로 기억을 그 정도까지밖에 못하나?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으면서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이해 충돌이 있다라고 저렇게까지 강변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뜨거운 사람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